여러분 진짜 임영웅 씨가 행사를 차라리 안 뛴 것이 신의 한 수였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여러분 이번 상암벌 콘서트 정말 대박입니다. 수많은 언론에서 극찬에 극찬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음악가들도 음악 전문가들도 임영웅 씨의 상암 콘서트에 관심 집중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에서는 이번 임영웅 씨 상암 콘서트가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어떠한 임팩트가 있었는지 제이보컬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릴까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제이보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번 임영웅 씨가 상암 콘서트를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아주 간략하게 나오죠. 이 영상은 여러분 8월 28일에 I am Hero 더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티저 영상입니다. 이 영화는 1년 동안 임영웅 씨가 어떻게 준비해왔고 노력해왔는지 담겨있는 다큐 형식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관에서 상영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면 짧지만 상암 콘서트가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지, 어떻게 기획되어 왔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정말 수많은 댄서들이 저렇게 잔디구장에 나와서 춤을 추잖아요. 실제로 상암 콘서트에서도 이 장면이 그대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신나게 즐겼던 한 장면이기도 하죠. 자, 10만 명의 영웅시대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10만 명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말 국내에서 이틀 동안 10만 명을 모을 수 있는 가수가 누가 있을까요? 사실 상암 콘서트가 임영웅 씨 전에 세븐틴이라고 하는 아이돌이 여기서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많은 지인들이 여기에 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그 지인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아이돌의 퀄리티는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임영웅 씨는 조금 다르죠. 임영웅 씨는 아직 글로벌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팬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국내 팬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한간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건너 집이 영웅시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티켓팅을 할 때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기 숫자들이 뜹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이 정도의 숫자를 모을 수 있는 가수가 임영웅 씨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방금 보셨나요? 자, 보세요. 임영웅 씨가 저것을 타고 나타납니다. 야,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고 하셔서 다음 콘서트 때는 저 열기구를 안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임영웅 씨가 이 콘서트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렇게 수많은 디테일에서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코디도 패션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콘서트였는데요. 그간 임영웅 씨의 콘서트를 쭉 참여했던 분들도 이번 콘서트의 의상은 역대급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임영웅 씨의 콘서트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겉돌기라도 하고 오자. 그런데 그 당일날, 일요일 당일날 겉돌기로 하기로 한 그 시간에 제가 너무나 급한 약속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생업을 어떻게 내려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토요일에 잠을 자지 말고 갔다 오자. 새벽에 혼자라도 겉돌기를 하고 오자.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제 채널에 보시면 제가 제 로드 자전거를 타고 헬멧을 쓰고 고글을 쓰고 딱 가서
겉돌기를 한 영상이 3분짜리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임영웅 씨의 상한벌 콘서트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곳에 가서 가슴 벅차 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참, 도대체 가수가 인기가 많으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많을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H.O.T나 서태지와 아이들, 그 이후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 가수는 처음 봅니다. 솔직히 임영웅 씨의 출발은 그닥 인기가 그렇게 많을 출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 경쟁자들이 워낙 노래를 잘해버리고, 우리 또 한국의 어찌 보면 한을 긁어대는 이 정통 트롯의 그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을 제대로 표현해주다 보니까 임영웅 같은 슈퍼스타가 탄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행보는 정말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국민 가수로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토요일 콘서트가 끝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시고 새벽 제가 2시 반쯤 도착했거든요. 거기에 2시 반인데도 영웅시대 티셔츠를 입으신 분들이 꽤 보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기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시는 거죠. 그만큼 임영웅 씨의 콘서트는 대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준비됐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콘서트에 제 지인, 제 친구 작곡가가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콘서트에 다녀왔는데 제가 정말 낱낱이 물어봤어요. 어땠냐? 어떤 곡을 불렀냐? 그리고 어떻게 무대를 기획을 했고, 음향 시설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했고,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를 때 흔들림은 없었냐?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음향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음향을 공부하신 분들은 상암에서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물음표를 띄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스피커들을 꽉꽉 채워놔도 그 넓은 공간에서 좋은 음향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또 전문가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쫙 들어보니까요, 임영웅 씨가 살짝 모니터가 안 되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이보컬 채널은 무작정 응원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임영웅 씨의 잘못도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어떠한 가수가 저 이상으로 할 수 있겠냐,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큰 무대에서 임영웅 씨가 평소에 노래 끝부분에서 플랫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이날은 조금씩 플랫이 되거나 샵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무대 음향 시스템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평소에 절대로 샵이나 플랫이 안 됐던 가창자들도 이렇게 큰 무대에서는 자기 목소리가 모니터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음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가수가 이 이상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무대가 너무 크면 음정이 잘 안 맞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우리 임영웅 씨는 역시나 음악가들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말 큰 일을 해내버린 거예요.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아비앙도를 부를 때 왕 옷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잔디밭을 이렇게 걸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거 같았대요. 올림픽에서 챔피언이 등장하고 나오는 느낌처럼 그렇게 웅장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곡가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랩이 이 공간에서 밀리지 않고, 박자가 밀리지 않고 너무나 잘하더라,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임영웅 씨가 래퍼가 아니잖아요. 래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간에서는 사실 모니터가 좀 박자가 밀리게 들리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박자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임영웅 씨 타고난 이 박자감이 정말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야, 임영웅 씨는 해외에 나가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어찌나 어깨에 뽕이 팍 들어가던지,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깨에 힘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여러분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가수가 특히 우리나라 가수에게 있어서 행사를 안 뛴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닥 부유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행사를 뛰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크게 콘서트를 하는 방법이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광고료, 그리고 저작권료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콘서트만큼이나 큰 수익을 얻어다 주는 것이 바로 행사인데 임영웅 씨는 행사를 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정말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겉돌기를 또 가보니까 임영웅 씨가 어떠한 사람인지 좀 확신이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 어떠한 부분이냐? 제가 예전에 임영웅 씨는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임영웅 씨도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100만 원 벌 것을 나 70만 원만 가져갈게, 이러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100만 원 벌 수 있는데 나머지 30만 원은 더 투자해볼래,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화장실과 의무실도 준비했고요. 피크닉존도 준비하고 또 여러 대기 공간을 준비하면서 스태프들을 거기에 다 배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콘서트가 없어요. 대부분 얼마 고용하지를 않습니다. 다 인건비가 다 비싸니까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보세요. 임영웅 콘서트에서 벌어진 일, 거동 불편한 어르신 없고 성큼성큼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 안전요원이 여러분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영웅시대 분을 업고 성큼성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임영웅 씨가 이런 스태프들에게 일당을 짜게 준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리허설 기간 동안 임영웅 씨가 조금 버릇이 없게 보였거나 매너가 없게 보였거나 거만하게 보였다면 이 스태프들이 모르겠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콘서트를 이 스태프들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의 카리스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크게 안 되더라고요. 전 이거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안전요원이 이분을 업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손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힘든 겁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다리가 뭐 후들후들 하던데 저도 중학교 때 저희 할머니가 그때 고령이셔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고령이셔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 업고 교회 언덕을 올라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올라가면 땀이 범벅이 됐었는데 이걸 보면서 제 중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정말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임영웅 씨는 가까운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영상을 보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했던 점이 이겁니다. 이번 콘서트를 보시면서 가장 손꼽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는 무대였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TT 서비스로도 이 상암 콘서트가 방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또 그 영상을 가지고 리뷰 분석도 꼭 해볼 거예요. 정말 앞으로 2집이 나왔을 때 과연 임영웅 씨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정말 가슴 벅찬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건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이돌 콘서트는 여러분
30-40%가 외국인들이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면 우리 임영웅 씨라고 못할 게 뭐 있나요? 그래서 막 고향, 또 상암, 고척 이런 데서 콘서트를 했을 때 백인들, 흑인들, 저기 동남아 사람들 다 이렇게 줄 서 있으면 야 기분이 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영웅시대 분들이 외국의 영웅시대 분들을 보면서 어떠한 친절을 또 베풀어 주실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또 그러고 보니까 상암에서 플래시몹을 하시더라고요. 저 플래시몹 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율동을 다 외우셔가지고 안무를 다 외우셔가지고 그렇게 다 재밌게 행복하게 임영웅 씨를 즐기고 계시는지 참 보면서도 너무 놀라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신이 무언가를 할 때 행복한 걸 찾은 사람들은요 내 자신하고 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울증에 왜 걸리나요? 우리가 왜 불안한가요? 내 자신하고 내가 안 친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계만 신경 쓰고 나 자신의 관계는 신경 쓰지도 않으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불면증도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걸 아는 분들은 나 자신과 친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영웅시대 분들을 보니까 이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짧잖아요. 아무리 젊어도 내일 이 세상 떠날 수 있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CGV에서 8월 28일 날 상영을 합니다. 또 제이보컬도 재밌게 보러 가야겠는데요. 여러분들도 보러 가실 거죠. 숨기면 되겠는데? 그리고 이 장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임영웅 씨의 일상을 다큐로 만들어 놓은 컨텐츠인데요. 임영웅 씨가 노래는 너무 박사잖아요. 정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무가 임영웅 씨에게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콘서트에 그 참여한 지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니 안무가 어땠냐? 그러니까 깜짝 놀랐대요. 아니 어떻게 춤을 그렇게나 자연스럽게 잘 추냐? 막 웨이브도 하고 또 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잘하더라.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임영웅 씨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노력입니다. 노력이에요. 저는 임영웅 씨가 교과서다 이런 말씀을 참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왜 교과서라고 하는 표현을 했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가수는 타고나야 하는 게 맞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저도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동의해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도 타고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노력조차 제대로 안 해보고 이건 타고난 사람의 영역이구나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참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는 많은 아이들의 입시 레슨을 함께 했던 입시 선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테스트 오는 학생들을 보면 잘하는 학생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고요. 8명, 9명은 다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보고 레슨을 진행하느냐? 절실함을 보고 진행을 해요. 절실한 아이들은요. 해냅니다. 그 어렵다는 인서울 학교에 들어갑니다. 저는 절실하지 않으면 애초에 제자로 받지를 않아요. 실력이 있는데도 절실하지 않으면 제자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좀 못하고 가진 소리가 별로라도 그 눈에 절실함이 있는 학생들은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절실함이 있으면 노력을 하게 되어 있겠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력한 만큼 능력이 됩니다. 지금 임영웅 씨를 보면 그것을 다 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임영웅 씨가 트로트 가수 출신으로서 지금까지 국민 가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러한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이제는 작사 작곡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임영웅 씨가 행사를 차라리 안 뛴 것이 신의 한 수였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행사를 뛰게 되면 여러분 임영웅 씨급 정도의 스타들은 일주일에 정말 셀 수 없이
행사를 뜁니다. 하루에 막 3개 뛸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발전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 보세요. 행사 수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작품에 있어서 퀄리티를 높여가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도 이렇게 성공시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임영웅 씨가 이 집은 글로벌로 향해서 도전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글로벌 도전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했으니 언어적인 부분들도 분명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도 타일러라고 하는 외국인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연기를 배우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 진짜 박수를 쳤어요. 여기가 아마 역삼동에 있는 트레이닝 센터일 거예요. 저도 몇 번 들어봤었던 공간인데요. 임영웅 씨가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아니, 노래만 해도 될 텐데, 노래만 해도 평생 먹고 살 돈은 다 벌을 텐데, 이렇게 자기 발전을 꾸준히 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박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아니, 지금의 30대는 100세가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멈추는 사람들, 자기 발전을 멈추는 사람들은 여러분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어 있는데, 임영웅 씨는 끝없이 노력하잖아요. 참 이걸 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편 영화로 OTT에도 또 이렇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온기에 나왔던 뮤직비디오가 풀 버전으로 OTT에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참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영화가 나오면 많이들 홍보해 주세요. 저 또한 그렇게 할 테니까요. 오늘 이렇게 제가 임영웅 씨 콘서트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약해드리자면 이겁니다. 임영웅 씨는 끝없이 노력하는 가수, 행사를 뛰지 않은 것이 오히려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콘서트에 많은 음악가들의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음향에 있어서 모니터가 조금 안 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는 이것을 훌륭하게 해냈고, 이 이상 할 수 있는 가수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평을 들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음향 너무 좋았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음향의 퀄리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음향 모니터 세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분에서 임영웅 씨가 살짝 모니터가 안 되는 것을 음악가들은 느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큰 공간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상암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했을 때 음향이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잘해줬으니까 참 훌륭한 가수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콘서트에서 더 큰 꿈을 꿔도 되겠다. 이게 뭐예요? 더 큰 일을 저질러도 되겠다. 상암이 다 매진 안 될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제를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야, 지금 임영웅 씨가 새로운 길을 써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가 아니라 더 크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콘서트도 이틀에 할 것이 아니라 한 4일 정도 진행을 해버리고,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임영웅 씨가 같이 협업을 하는 음악가들도 국내 음악가들하고만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빌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디렉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도 함께 협업을 해서 정말 글로벌한 곡들을 발매를 해준다면 여러분, 제이보컬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좋은 가수의 팬이 되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